네, 하루 사이 살충제 계란 농가가 13곳 더 늘어서 전체 45곳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충남 논산의 산란계 농장에서 그동안 검출되지 않던 피리다벤 성분도 처음으로 검출이 됐는데요. 네, 이들 농장의 계란은 전량 회수 폐기된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 센터장과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정부가 오늘 오후 4시에 설문조사 결과 최종 결과 발표한다고 했는데요. 일단 정부의 그동안 어떤 며칠 동안의 발표 과정에서 오락가락 좀 혼선을 빚기도 해서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어제보다 13곳이 더 늘어서 45곳으로 조사가 됐는데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두 개 우리 이 산란계 농장에서 시작된 것이 지금은 마치 고구마를 캐면 줄기에서 계속 달려 나오듯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죠. 처음에는 이제 아주 20만 수 이상 큰 농장에서는 비교적 이 발생 건수가 적었지만은 갈수록 중규모, 소규모 갈수록 이렇게 소위 그 살충제가 기준을 넘거나 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살충제가 나오는 농가가 아주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예. 지금까지 검출된 살충제 종류 저희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이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인데 이 외에 어제는 이제 에톡사졸과 플루페녹스론까지 늘어나서 더 우려가 커졌고 오늘은 이제 방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피리다벤 이게 살충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물에다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게 새로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는데 이 성분들의 어떤 유해성 어떤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저도 이제 전문가로서 자꾸 이 이름이 다양히 나오니 다 외우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런 그 살충제 성분은 반드시 이 뭐 가축이나 동물에만 쓰는 것은 아니고요. 식물에도 진드기나 뭐 응애라든지 다양한 해충, 곤충이 벌레가 있으니까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피프로닌이나 비펜트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옥수수 농사나 우리가 벼 농사 이런 데 쓰고 있는 것인데 특히 이제 이번에 문제가 그 추후에 됐던 에톡사졸과 플루페녹스론하고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말하는 피리다벤 같은 경우는 원해나 과수 같은 농사용으로만 쓰게 돼 있는 그런 살충제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피리프로닐하고 비펜트린에 비해서는 독성은 조금 낮습니다. 단지 이제 그런 용도로 쓰라고 돼 있고 이렇게 가축용이나 우리가 이 양계 이런 데는 쓰지 않도록 돼 있는 것인데 써서 문제가 됐고 그렇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죠. 독성은 낮지만 농작물에만 쓰이는 살충제인데 이것을 뭐 가축용에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좀 짚어주셨는데 근데 이번에 검출된 이 살충제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것 같습니다. 피프로닐 계란을 7개만 먹어도 치명적이다.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자리에서 200여 개를 먹기 전까지는 안전하다. 즉 200개를 먹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런 입장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공식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식약처의 입장인데 식약처는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게 좀 맞는 겁니까? 이렇게 몇 개를 먹어도 안전하다 또 해롭다 이렇게 이 논란을 벌인 것 자체가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양인관이 우리가 이번에도 기준치보다 뭐 21배 정도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예를 들면 가정인데요. 어떤 기준치가 있어서 1mg이다. 근데 그 1mg보다 기준치가 100배 넘는 100mg의 어떤 살충제가 된 계란이 나왔다. 그러면 그 계란 하나 먹는 것이 그 기준치를 오버한 넘긴 100개를 먹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먹는 사람이 몸무게가 5kg짜리 어린이냐 60kg 성인이냐 또 그 사람이 간 질환이나 콩팥 질환을 가지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식약처가 지금 아직까지 계란에서 유해한 살충제 성분이 어느 정도 양까지 나오는지 이거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다 검사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해성 평가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근데 가장 최고 전문기관이 위해성 평가를 이렇다고 해놨는데 그보다 더 독성이 강한 또 이 살충제의 성분이 계란에서 발견되면 또 그것이 좀 논란이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바뀌겠죠. 신뢰를 잃게 되고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아직까지 위해성 평가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그 좀 혼선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은 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살충제가 인체에 얼마큼 유해한가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축적이 되느냐, 배설된다. 그러니까 식약처에 따르면 살충제 성분이 인체에 축적이 안 되고 배설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뭐 많은 양의 달걀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면 지나친 어떤 불안감은 가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밝혔는데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 좀. 네, 우리가 어떤 그 물질의 독성을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오랫동안 몸속에 남아서 축적이 되느냐, 혹은 또 발암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외에도 뭐 기형을 형성하느냐, 또 유전 독성을 가지고 있느냐 많이 따지는데요. 그렇죠. 되게 이제 물에 잘 녹는 성분들, 예를 들어서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금방금방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러나 비타민 E나 K 같은 경우는 지용성, 물에는 잘 녹지 않고 기름에 잘 녹거든요. 이 기름에 잘 녹는 성분들은 몸속에 좀 오래 있습니다. 그리고 중금속 중에서도 카드뮴 같은 경우는 뼈에 축적이 되는 건데 매우 위험하죠. 예. 그래서 이 지금 살충제 성분 중에서는 좀 몸에 그런데 오랫동안 좀 남아 있는 것들이 있고 좀 잘 빠져나간 그런 것이 있습니다. 피리다벤 같은 경우에는 좀 비교적 잘 빠져나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플루페녹수론 같은 경우에는 생물 축적이 좀 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예. 일괄적으로 이번에 문제가 되는 농약 성분은 다 그냥 쪽짝 잘 빠져나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불안들을 조금 더 약화시키기 위해서 뭐 잘 배출되게 문제없다 그러는데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출되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살충제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예. 해주셨는데 지금 이 이야기가 이제 이 살충제가 처음에 짚어주셨지만 농작물에 사용하는 농약을 지금 사용을 한 거잖아요. 뭐 가축용에 사용하면 안 되는 걸 사용한 건데 사실 우리가 뭐 과일이나 뭐 채소나 이런 걸 먹을 때 이 농작물에 사용된 이 살충제가 묻어 있는 걸 먹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세척을 좀 부족하게 했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이걸 먹는 건 똑같은데 이걸 먹은 거랑 계란으로 섭취를 한 거랑 좀 어떤 차이가 좀 차이가 있는 있죠. 겁니까? 어떤 게 이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일도 뭐 사과다, 우리 귤이다, 오렌지 이런 것들은 과육이 두꺼운 것들은 되게 이제 깎아서 먹거나 네. 꽂혀서 먹기 때문에 혹시 껍질에 묻어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 안에 과육까지는 농약 성분이 없거나 아주 극미량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우리가 대개 이제 과일이든 채소든 오이나 이런 데 깨끗하게 여러 차례 씻어서 먹죠. 네. 그러면 서로 그 농약이 미량으로 묻어 있다 하더라도 인체에 들어올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네. 계란은 그 안에 있는 흰자 노른자를 우리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살충제 성분이 노른자 흰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열을 가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그냥 안정돼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과일에 있는 묻어 있는 비교할 게 아니군요, 비교할 그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네요. 자,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계란은 먹을 수가 없고 또 환불도 가능하다던데 기준치 이하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은 그러면 먹으면 되는 겁니까? 네, 그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기준을 정할 때는 그 이하는 좀 괜찮다 이렇게 해서 정하기는 하는데 네. 되게 이런 사건이 터지면 기준치 아무리 이하라 하더라도 알고서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식품이라는 것은 안전성도 중요하지만은 예. 건전성 그것이 그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치 이하라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꾸준히 먹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유해 물질을 걸러내는 그 기관이 간이라든지 콩팥인데 네. 아무래도 거기에 뭐 조금은 문제 없겠지만 계속해서 6개월, 1년 몇 년씩 하면 그래도 기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겠죠. 되도록이면 기준치 이하라도 뭐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살충제 계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정부 발표에 따르면 93.2%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의 검증이 적발이 오히려 더 많았단 말이에요. 이건 좀 저희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친환경 우리 산란기 농장이 한 54%나 되더라고요. 네. 우리 숫자가 더 많죠. 그것도, 이번 적발률은 네. 훨씬 더 이번에 더 높았고요. 예.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규정하면 무늬만 친환경 우리 인증을 내준 꼴이 무늬만 된다. 친환경이었다. 예, 그렇죠. 네. 오히려 값만 비싸게 주고 먹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중 배반을 당한 네, 친환경이라서 그러니까요. 알고 먹었는데 가짜였더라 쏘았고 또 돈까지 더 비싸게 냈다. 예.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것은 아마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친환경 이 인증 제도 자체가 이번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너무 허술하게 된 그런 농장에다가 친환경 인증을 내주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친환경을 좀 까다롭게 해서 그래서 이 진짜 제대로 된 곳만 인증을 내주고 또 그런 농장 가운데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이 있으면 1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그냥 잠시 시기하고 또 그냥 또 계속 친환경 인증을 내주는 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 뭐 심각하게 3번씩 위반했다. 그럼 아예 5년, 10년 동안 퇴출을 시켜버리는 그런 강한 당근을 줄 때는 좀 당근을 제대로 주되 채찍을 가할 때는 좀 제대로 된 채찍을 가하는 그런 앞으로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 분노를 사고 있는 게 뭐냐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이 정부로부터 연간 최고 3천만 원 정도의 직불금을 지원받는다면서요. 이게 지원 명목이 또 국민의 세금이 보니까 들어간 겁니다. 그 농장에. 살충제, 방부제 등을 쓰지 않는 조건을 받는 돈인 건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돈은 받고 쓰고 비싸게 팔고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세금이 친환경 농장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농장에서 나온 계란이나 이런 것들을 더 비싸게 주고 먹었고 또 예를 들어서 그 계란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하니까 더 많이들 잘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참 한마디로 참 이상한 뭐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보니까 아까 저희 그 홍정원 기자 그 리포트에도 있었는데 경북 김천 오늘 이제 13곳 어제보다 이제 13곳 더 추가로 네. 발견되면서 경북 김천 계령면에 있는 5천 마리 규모의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의 경우에는 이 계란 껍데기에 있는 난각 코드 이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근데 그게 보니까 현행 법령상 난각 표시가 이제 의무사항인데 네. 없다는 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왜 네. 이런 겁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마치 어떤 유통기한이 있는 날짜를 지우고 그걸 다시 또 늘려서 하는 일종의 그렇게 되면 걸려서 이 처벌을 받거든요. 네. 난각 코드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것이죠.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이제 해당 농가가 난각 코드를 찍는 기계를 갖추지 않아서 별도의 생산자 명이 표기가 안 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문제 아닙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죠. 예. 우유 생산 업체가 우리는 찍는 이 기계가 없어서 유통기한 표시 없이 나왔다. 이 말이 그렇죠. 되겠습니까? 그는 뭐 변명에 불과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또 보니까 예. 친환경 이야기를 해서 말인데 친환경 농가가 사실 살충제를 아예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친환경이라는 인증을 주는 거고 그래서 값이 더 네. 비싼 거라고 알고 있는데 지자체나 정부에서 이제 이런 예산을 주고 그 예산을 가지고 이제 살충제나 이런 화학 제품을 사라고 돈을 또 나눠줬다고 하더라고요. 각 농가에. 그렇다 네. 보니까 그것들을 또 친환경 산란계 농장에도 그 예산이 들어갔고 여기에서 이런 필요한 화학 비료를 사라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렇게 되니까 친환경 농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사게 됐을 것이고 이런 관리조차도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지자체 관리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그 부분은 이 살충제를 공급을 해준 것인지 예. 사료 같은데 친환경 사료 같은 것을 좀 친환경 사료를 갖다 준 것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네. 살충제를 만약에 그렇게 이 지자체가 보조금을 줬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미 그래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존에 인정돼 있는 뭐 그런 살충제를 좀 갖다 줬으라 생각합니다. 인증돼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친환경이라면 아예 사용하면 안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아까 말한 이제 예. 살충제가 아니라 뭐 이 바닥 소독제라든지 혹은 사료 같은 것은 줄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이게 이번에 문제가 된 비펜트린이라든지 독사졸 같은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살충제를 진짜 준 것인지 네. 그 부분은 줬다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렇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이것 때문에 지금 지자체에서의 관리가 부실했던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일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전수조사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 100%가 오늘 완료가 되겠지만 이것조차도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그렇습니다.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농림축산부 장관이 이번에 산란계 농가 전체를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일부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조사하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늘 말해서 끝내는 이제-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하려면 예. 시간이 더 이런 필요할 수 있겠고요. 이런 사건이 터질수록 물론 빨리 해서 국민들의 어떤 그 알 권리도 충족하고 불안도 잠재워야 되겠지만은 또한 정확하게 신뢰도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을 해관으로 가져 나와라. 그 달걀이 어떤 달걀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사의 기본을 망각한 뭐 그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번 그 사태를 보면서 정부의 관리가 굉장히 좀 허술했다. 이걸 좀 개탄스러워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실살충기 계란 사태로 친환경 농축산물 전반에 대한 어떤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끝으로 재발 방지 대책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정리를 해주시면서 오늘 대담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라든지 또 이 과정을 정밀하게 조사 이렇게 필요하면 여러 수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뿌리에서부터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예. 친환경 인정제도뿐만 아니라 법제도 필요하면 조직의 개편까지 예. 포함해서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